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는 브러쉬의 응용에서 기본적인 브러쉬를 그냥 찍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나뭇잎을 굉장히 수백 개의 나뭇잎을 한 번에 효율적으로 그리는 방법, 공간을 좀 나눠서 흩날리면서 날아가는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브러쉬 옵션들 뭐 그런 것들을 했었고, 외부 브러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회화처럼 퀄리티가 높은 외부 브러쉬를 활용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작업을 해 줬어요. 그리고 인제 브러쉬 등록을 해 가지고 이런 점선도 만들어 주고, 또 어버이날 기념해 가지고 부모님께 편지도 한번 써 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인제 그러면 나머지 예제를 보면 여기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은 흩날리는 그 별들, 그러면 새로운 레이어를 항상 만들어 주고 별은 하얀색으로 설정을 해 볼게요. 자, 브러쉬 툴을 클릭을 해 주면 인제 여기에 보면은 별이 없어요. 그러면 가져와야 되겠죠. 음 여기에서 뭐 DP 브러쉬 한번 클릭해 볼까요? 뭐 이런 스타일의 솜털 느낌은 있는데 별은 또 아니고. 특수효과 브러쉬? 특수효과는 뭐 여러 다양한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이 있네요. 종합 브러쉬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종합 브러쉬를 클릭했더니 여기 지금 이렇게 별 모양들이 있어요. 다양한 별들. 그리고 또 이런 별도 있네요. 이런 다양한 별들이 있는데 저는 요 지금 여기 50 이라고 되어 있는 요 작은 사이즈의 브러쉬를 가지고, 우리 F5번 눌렀을 때 브러쉬 옵션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브러쉬의 모양 클릭해 가지고 어 모양의 각도 다양하게 해 주고요. 크기도 다양하게 해서 조정을 해줄 거고, 그리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브러쉬 모양을 클릭을 해 주면 이 별의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간격을 좀 넓게 해줄 거고요. 분산을 볼게요, 분산. 분산의 개수를 좀 많이 할게요. 별을 막 뿌려 놓은 것처럼 해 주려고요. 분산의 개수를 많이 할 거고, 양도 좀 늘려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브러쉬 모양에서 내가 간격을 좀 넓혀 주고요. 다시 모양에서 크기, 뭐 직경, 각도, 전송은 전송 불투명한 것도 있고 선투명한 것도 있고 조정을 해줄 거고요.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음 매끄럽게 하기는 이제 보통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지금 흰색으로 할 거니까 특별히 색상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브러쉬 모양에서 간격을 좀 넓게 해 주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모양, 크기를 다양하게, 각도도 다양하게. 그리고 인제 분산해서 분산의 이 개수도 많이 해 주고, 그리고 분산의 양을 많이 펼쳐서 다양하게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했더니 이렇게 별이 그냥 클릭해서 문질러만 줘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별 느낌으로 번지고 있어요. 자, 인제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약간의 그런 약간 별똥별이 떨어지는 느낌으로 그게 되는지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고 원형 툴로 해줄 거예요, 기본적인 원형 툴. 그래서 브러쉬를 다시 기본 브러쉬로 가져올 거고요. 자, 기본 브러쉬에 제가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5 예요. 3, 5, 5 인데 이 브러쉬의 모양을 좀 볼게요, 모양. 그리고 일단 간격은 지금 기본적으로 25% 인데 모양에서 펜 압력을 끝에를 한번 희미하게 해 보도록 할게요. 희미하게 해 주고 음
그리고 원형률 짙어. 제가 해 주고 싶은 거는 끝에가 선명하고 끝으로 갈수록 희미하게 흐리게 해 주고 싶어 가지고요. 이거를 한번 올려 볼까요? 희미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치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각도도 의미가 없고 원형률 짙어해서 분산도 의미가 없고 분산은 어차피 제가 그냥 하나만 해줄 거라 가지고요. 모양에서 잡아주는 것 같은데 끝을 선명하게 해 주고 끝을 점점 사라지게 해 주는 느낌의 고거는 제가 다시 찾아보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색상도 아니고 분산도 아니고 모양에서 해 주는 것 같은데 끝을 좀 희미하게 해서 내가 만약에 클릭해 가지고 끝으로 갈수록 흐려지게 하는 별똥별 떨어진 느낌으로 해 주고 싶은데 고걸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인제 이런 부분에 대부분 이제 희미하게 하는 부분이 들어갈 텐데 희미하게 하기 또 아닌 것 같고. 요건 내가 찾아 가지고 다시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일단 별만 흩뿌러지게 하는 걸로 마무리해서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요건 여러분 자유롭게 여기 그 하늘 이미지에 별 느낌을 여러분들이 뭐 '내가 좀 더 깊이감 있게 해 주고 싶다.'라고 하면 투명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봤던 별 모양에서 아까 나는 종합 브러쉬에서 나왔었죠. '나는 인제 요런 브러쉬로 해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브러쉬의 설정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응용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희미하게가 아니고 희미하게 끄고 음 각도는 다양하게 해 주고 이것도 다 그래야 선명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인제 분산해서 분산의 양 그리고 분산의 개수 그리고 브러쉬 모양에서의 간격 그리고 모양에서도 이거에 대한 크기 원형률 짙어 같은 경우는 이 형태에서 약간 각도가 틀어지는 느낌으로 다양하게 나오는 걸로 잡아 주는 것 같네요. 예 고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별을 응용해 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투명도 잡아서 요렇게 저장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 JPG로 시스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 줄게요. 자 오늘은 10번째 날이니까 번호를 10 번으로 해 줄게요. 자 인제 예제 5 에서 마지막 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거는 잘 봐 줘야 되는데 인제 패턴 변형을 할 거예요. 자 제가 해 주고 싶은 거는 도트 느낌의 패턴이 꽉 차게 해줄 건데
도트 느낌의 패턴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그 반복되는 부분의 최소한의 범위, 근데 인제 크기 지정을 잘 해 줘야지만 얘가 이렇게 엇갈리지 않고 어 정확히 나오는데, 일단 먼저 패턴 등록을 해 볼게요. 패턴 등록은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해줄 건데, 일단 패턴 등록할 거는 단위가 픽셀로 해줄 거고요. 사이즈를 좀 작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50 픽셀, 높이도 50 으로 해 주고요. 해상도는 인제 화면용으로 볼 거기 때문에 해상도는 72로 해 주고요. 자, 배경은 투명으로 할게요. 자, 제가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가로 세로는 50 픽셀로 해줄 거고, 그다음에 해상도는 72, 배경은 투명으로 해서, 자, 이렇게 지금 작은 사이즈의 파일이 나왔는데, 이 파일을 확대를 해 볼게요. 확대를 하는 거는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눌러 가지고 제가 확대를 한 800% 정도 해 줬고요. 선택 툴로 이동할게요. 제가 중심점을 잡을 건데, 이 파일의 사이즈가 50 픽셀이기 때문에 이 50 픽셀의 중심점은 25가 되겠죠. 컨트롤 R 눌러 갖고 자가 나오면 이 자에서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가운데 중심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중심을 잡아 주고, 블랙 도트를 해 주기 위해서, 자, 브러쉬 중에서 원으로 할게요. 그래서 다시 기본 브러쉬로 가고요. 자, 원인데 제가 사이즈는 한 20 정도 한번 해 볼까요? 20? 20 으로 해 주고,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도트의 느낌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패턴 등록을 해 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거는 정확한 이 4분의 1 원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한번 해 볼까요? 자, 편집해서 내가 지금 만든 거를 패턴 등록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 패턴을 뿌려 주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막 어긋나게 나올 거예요. 자, 이 파일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고, 자, 편집해서 칠을 할 건데, 나는 내가 지금 만든 패턴인데 이 패턴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막 중간중간에 어긋나 있죠. 중심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근데 어떤 것도 잘 맞았네, 내가 대충 했는데. 그래서 이 패턴 작업할 때는 이런 중심점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얘는 아마 가운데 있는 거라 가지고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작업을 해 주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디가 중심점이냐 인제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거 컨트롤 A 누르고 딜리트 할게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제가 브러쉬로 등록을 할 건데 일단 20 이란 사이즈인데요. 나는 이 파일의 중심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브러쉬의 중심점을 알기 위해서는 탭 키를 눌러요. 캡스락을 눌러요, 캡스락. 캡스락을 눌러 주면은 이 지금 캡스락 동그랗게 되어 있는 브러쉬의 테두리가 중심점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중심점을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요 가로, 세로 중심 가운데다가 클릭을 해 주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이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와 있는 이 포인트를 요 끝부분에다가 맞춰서 클릭을 해 주면은 중심점이 맞게끔, 요것도 볼게요. 이 마우스 커서가 중심점이 캡스락을 눌러서 중심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클릭, 요것도 클릭. 자, 인제 그러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고 4 개의 귀퉁이 원을 만들어서 요거를 패턴 등록을 한번 해 볼게요. 자, 편집해서 패턴 정의 눌려서, 자, 요걸로 패턴. 자, 인제 그러면 자, 이 파일에다가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주고, 자, 편집해서 7, 그리고 내가 지금 만든 새로운 패턴, 요건 아까 대충 찍은 거고요. 요거는 지금 내가 정확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요 만들어 준 걸로 선택해서 자, 확인 눌렀더니 저기 지금 보면은 원의 중심점이 잘 맞아 있죠. 아까는 중심점이 안 맞았지만 지금은 캡스락을 이용을 해서 중심점 맞췄기 때문에 정확히 이 패턴이 나왔어요. 저는 브러쉬의 사이즈를 20 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는 뭐 25 로 해도 되고 30 으로 해도 되고 자유롭게 해 주는데 정확히 이 부분에 중심점이 잘 맞아야지만 어긋나지 않고 잘 나오니까 고거 주의해서 여러분들 꼭 실습을 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자,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은요. 내가 블렌딩 모드를 뭐 곱하기로 하거나 아니면 오버레이로 하거나, 근데 이게 지금 블랙이기 때문에 곱하기로 할 때는 뭐 변한 게 없죠. 흰색만 투명해지니까. 대신 스크린은 투명하게 되겠지. 왜냐하면 블랙이 투명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곱하기와 스크린의 중간 값인 오버레이로 해 주면 약간 요런 독특한 느낌으로 등록이 되니까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합성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요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고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요거는 저장을 PSD도 같이 해 주세요. 자, 실습 폴더에 10-01번 저장해 주고요. 자, 요렇게 해서 챕터 5는 다 끝났어요. 자, 인제 그러면 5 에서는 인제 브러쉬에 대한 게 되게 중요했고, 브러쉬의 옵션 조정을 해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인제 외부 브러쉬 가지고 와서 다양하게 회화처럼 느껴지는 것들 응용한 게 챕터 5의 주요 내용이고요. 6번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볼까요? 자, 우리 카페에 들어가서 포토샵, 자, 6 번은 65 번에 있어요. 자, 65 번. 음 압축 풀고 여러분 예제 폴더에 넣어 주고요. 6 번에는 다양한 컬러에 대한 게 있는데, 사실 이 컬러에 대한 거는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는 웬만하면 오늘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지런히 해 볼게요. 자, 컬러에 이거 저장해 주고 여러분들은 자, 6-1 번. 자,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는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색감이 있어요. 근데 인제 지금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톤이 약간 좀 치중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쪼끔 웜톤이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쪼금 레드나 뭐 브라운 쪽에 관련한 그 계열의 컬러가 쪼끔 편중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자동으로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이미지의 조정은 다양한 색감을 조정해 주는 부분이라서 명도 대비부터 해서 뭐 균일화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인제 근데 '내가 자동으로 잡아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오토, 오토 톤, 뭐 오토 뭐 컨트라스트, 오토 컬러 이런 식으로 지금 자동으로 잡을 수 있는 게 3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동 색상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랬더니 히스토리에서 보면은 원래 기본적인 색이었지만 제가 자동으로 했더니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맨 처음 이미지의 자동 톤. 자동 톤은 뭐 엄청 큰 차이가 있지는 않네요. 자동 대비. 자동 대비도 큰 차이는 없어요. 이 화일은 내가 볼 때는 자동 컬러로 수정을 해서 너무 편중돼 있는 컬러를 어 음 평균적인 컬러의 값으로 수정을 해준 게 여기서는 주요 기능인 것 같아요. 요건 뭐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넘어갈게요. 자, 6-2-1 번. 자, 이건 이제 보면은 사진이 좀 탁하고 많이 어두워요. 되게 흐린 날 찍은 것처럼.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요거 레이어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를 하나 해 주고요. 자, 이 복사한 거에서 색감을 자 이미지에 조정을 보면은 명도랑 대비 값을 가지고 조정을 해 주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레거시를 사용할 거냐, 그러니까 과거에 되어 있는 걸로 운용해서 할 거냐, 현재의 것으로 해줄 거냐, 한번 두 개 비교하면서 해 볼게요. 자, 일단 명도를 난 좀 올려주고 싶고, 그리고 대비 값을 높여서 어 보정을 해 봤어요. 확인 눌러 주면은 원본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요런 느낌으로 차이가 있지요. 자, 요거 복사 한번 해 볼게요. 컨트롤 J. 그러면 자, 이게 원본이었어요. 이번에는 레거시 체크를 한번 해 볼까요? 조정해서 명도하고 대비하는데 레거시 체크를 해 주고 명도값, 대비값. 레거시 체크해 주면은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요. 밝기라든가 대비가. 좀 더 강해서 값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더라도 이제 색상 보정된 값이 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는 기본적인 명도 대비를 해준 거고요. 지금 두 번째 있는 거는 레거시 체크를 했는데,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명도와 대비는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용해 보고 '내가 요 값으로 한 게 제일 나은 것 같다.' 이거는 정답은 없고, 여러분들이 비교해 봤을 때 요 정도의 밝기와 요 정도의 대비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명도를 잡아주는 거니깐요. 제가 해준 값 말고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고 약간 좀 선명해 보이는 색감으로 보정을 한번 해 보세요. 저장해 볼게요.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 JPG 눌러 주고 실습 10-2번. 이것도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명도하고 대비를 활용을 할때 기본으로 할 것인가, 레거시 체크를 하고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선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6-2-2번. 자, 여기에서는 볼게요. 자, 내가 인제 원하는 톤으로 작업을 해줄 건데, 명도 대비를 해 줬고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레벨. 레벨은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게 어두운 톤, 중간 톤, 밝은 톤이에요. 이거에 대한 정보는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에서, 그러면 내가 어두운 톤 조정을 해 줘요. 그럼 이 활 자체의 어두운 톤에서의 색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나는 중간 톤. 그럼 이 활이 가지고 있는 중간 톤에서의 좀 더 어둡고 밝고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화일이 가지고 있는 밝은 톤에서의 색감 보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톤별로 디테일하게 해 주겠다라고 할 때는 이 레벨을 가지고 조정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레벨은 단축키로 컨트롤 L 눌러도 레벨이 나와요. 레벨. 자,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6-2-3번 요것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약간 역광 사진처럼 뭐 해를 등지고 찍거나 뭐 고럴 때에 맞춰서 여러분들 색감이 어둡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역광 사진을 보정을 할 때 좀 응용하기 좋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요게 있어요. 눌러 볼게요. 자,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한 번만 클릭을 해도 얘가 굉장히 처음보다 선명하게 변경이 됐는데요. 여기서 더 옵션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자, 옵션을 확장했더니 아까 했던 것처럼 별도로 또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조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의 밝은 부분은 요 부분이거든요. 그럼 나는 이 밝은 영역에서의 밝은 양, 그럼 조정이 주로 밝은 색에서 조정이 되고 있고요. 색상에 대해서 색조, 밝은 컬러의 양을 줄여주면 오히려 밝은 부분이 쪼끔 더 너무 밝은 게 아니고 적당히 이미지가 오히려 너무 밝아서 다 날아가진 이미지가 오히려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색감 자체에서 내가 이 밝은 톤만 아니면 어두운 톤만 보정을 해서 역광이 아닌 것처럼 보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맨 처음에 아예 역광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나는 기본적으로 역광을 보정을 해 주면서 또 디테일하게 밝은 부분도 더 선명하게 보정 이런 식으로 응용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역광에서 여러분들만의 값으로 쪼끔 더 보완을 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색감을 보정했더니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이미지까지 다 복원이 됐어요. 저장을 해 볼게요. 다른 이름 저장. sys 폴더에 10-3번 저장해 주고요. 잠깐 쉬었다가 7시 20분 접속하도록 할게요.